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신문을 검색을 하다가 파산을 검색하다가 채무자회생법상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작년 6월 9일 날 선고가 됐는데 6월 달에 선고가 됐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서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 대법원 중앙선 침범 사고 나도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통 12대 중과실, 13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제한속도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 이런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중대한 과실로 이제 규정돼 있죠.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물어주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대의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효 연장을 하죠. 이것도 97년 사고인데 최근에 면책받았는데 다시 소송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비면책이냐. 566조에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상해냐. 그래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등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나중에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한 보험사의 채권이 면책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됐다면 과연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논란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566조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문을 적시해야 되죠. 566조 이제 몇호 4호인가 거기 규정되어 있죠. 대법원은 이때 중대한 과실을 행했는지 여부를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서는 비록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은 이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파기환송했죠. 운전자 A씨는 97년 1월 오전, 벌써 30년 전이죠. 거의 27년 전입니다. 오전 10시경 종로구에 있는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맨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손해보상법 부정문에 따른 보상금 4,5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이제 자기는 가망 없다고 일락을 했죠. 어차피 A씨는 돈도 없었나 봅니다. B사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A씨를 상대로 다시 소를 냈고 2012년 10년 후인 2012년 9월 청구를 인용하는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서 15년에 면책 결정이 확정됐는데 이때 이제 이 손해배상 채권을 넣었죠. 근데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이건 비면책이라고 해서 자기네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면책의 효력을 다툰 거죠. 저거는 분명히 우리가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1, 2심에서는 중앙선 침범 중대한 과실이 대표적인 사안이니까 564호죠. 여기 나오네요. 규정한 비면책 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예상 가능한데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 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얘기랑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A씨는 고가도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뭐 직접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빨리 어디 가기 위해서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1차로로 자기는 쭉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중앙선을 넘은 거죠. 그 다음에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도 않았으며, 그렇죠? 이게 이제 중대 과실에 있어서는 보통 두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해죠. 음주운전한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 속도를 보통 이제 시내 요즘은 30km죠. 50km인가요? 하여튼 근데 얘가 50km다 제한 속도가. 근데 그걸 80km, 90km로 가다가 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또 신호 위반까지 겹쳐서, 그러면 이제 이중적인 과실이 있죠. 중대한 과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도 않았으며 약간 오버했을 수도 있죠. 비록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만 놓고 이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될 최종적인 결론은 그러겠죠. 결국은 이제 결론은 어떤 생명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중대한 과실 여부를 그냥 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중과실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채무자 혹은 그 사람을 대리하는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사고 경위라든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잘 주장을 하면 중대한 과실 아니라고 판정받을 수도 있다. 그런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